두 분도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사실 7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네. 저희 아들이 만약에 진짜 장성해가지고 20대가 됐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상상을 하면은 네, 네. 정말 참 부모님들의 마음, 친구분들의 마음이 참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뭐 아이들이 이제 18살, 20살 딱 이번에 피해를 입었던 희생을 입었던 아이들이랑 다 비슷한 또래라서 뭐 마음을 가눌 길이 없고요. 저도 이제 50이 됐는데요. 이 사회가 이런 모습인 것에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이 분위기가 참사의 책임을 어떤 권한이 있는 지휘부가 아니라 아래선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저는 그 총체적인 안일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다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적인 그 기관이나 부처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본인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퇴하는 것, 경질하는 것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고위공직자 중에서 내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시원하게 없는 건지 참 저는 답답한 심정이고요. 다만 이 지금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이 이상할 정도로 꼬리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몸통이나 머리까지 올라오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보고조차도 이렇게 늦게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참사를 다루는 어떤 112 센터의 뭐 상황관리관이라든지 서울청의 담당자라든지 뭐 용산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찌 보면 이 중대성을 파악해서 위로 이걸 올려 보냈어야지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사라든지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사람들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현장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현장에서 그 사고 전후의 동영상들 잘 체크해봐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발 좀 물러서서 큰 그림에서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지 않았는가에 고민을 두셔야 되는데 현장에 방문해서 동영상 돌려보라는 얘기하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토끼 머리띠 두른 남자 찾는다고 며칠을 그러다가 결국 찾았는데 현장에서 9시 55분에 이미 지하철 패스 끊고 지나간 흔적이 다 나와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조적인 시스템을 따지지 않고 누가 현장에서 잘못했는가로 대통령이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토끼띠가 아니면 그 다음엔 또 누구겠습니까? 이날 신고를 받고 전화를 끊은 대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온 대원 이런 사람들에게부터 책임이 물려질 것이 뻔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사전에 장관하고 대통령 간의 통화가 먼저 있고 자 이만이만이라서 이렇게 업무를 보도록 하라라고 먼저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이상민 장관은 무슨 사고가 났는지를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심지어 경찰 라인은 11시 36분에 서울청장의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요. 이날 첫 보도가 데스킹을 통해서 됐던 첫 보도 시간이 11시 37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누가 먼저 보도하느냐를 다투고 있던 마당에 서울청장이 알고 경찰청장은 그 다음날 알았다라는 점에서 이때 그러면 보고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제대로 된 라인을 타지 않고 누가 먼저 대통령실에다가 이거 알려주느냐 이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인 시스템 파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112 신고가 네.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태원 파출소의 경찰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공개된 거 11건 가운데 7건 무대응했다. 그게 이제 같은 건이라 다 현장에 나가 있느라 이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인터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파출소에 있는 인원들은 아마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태원 파출소는 바로 앞이기 때문에 네. 현장이 바로 보였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 나가서 네. 정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했던 겁니다. 통합 이 관제실에서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는 75개 CCTV를 다 확인할 수 있고 112, 119 그다음에 다산 콜센터까지 접수가 되면서 폭증하는 상황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서울시 아니면 용산경찰서, 서울청 셋 중에 어디 한 군데라도
경고 사인을 보내면서 움직였다라면 저는 충분히 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책임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오늘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분향소를 찾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는 이 재신임의 신호다.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권 내 권력 투쟁인 거죠. 대통령이 지금은 같이 다니지만 경질할 수 있다는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게요. 대통령이 같이 조문을 하고 있는데 여권 내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을 주장하겠습니까? 지금 옆에 서 있는데 못하죠.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친윤 대 반윤의 싸움으로 몰리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 여기서 반윤 세력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지켜야 돼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냥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대통령님이 함께 지금 그 장관과 다니는데 왜 이상민 장관 경질을 이야기하느냐. 국민의힘 내에서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윤익은 청장이 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지금 경찰에 대한 개혁 이야기하면서 경찰대 카르텔을 깨겠다라는 것이 이상민 장관의 공언이었죠. 그래서 경찰의 힘을 줄이고 검찰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상민 장관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고 경찰대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윤익은 청장 정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 대통령실에서 어렵지 않겠지만 이상민 장관은 해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총리실에서 이상민 장관이 지금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문을 안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와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의 얘기도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참석한 거지 뭐 네. 이상민 장관을 뭐 유독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당 내부 분위기도 보면은 뭐 네. 아무도 뭐 천하라고 못할 거다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상민 장관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퇴 표명은 지금 하고 실제 사퇴하는 거는 뭐 후임자를 찾든 수습을 하든 그다음에 조금만 있다가 하더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상민 장관을 왜 경질해야 되냐면은 대통령과 친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질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사실 고교 후배, 대학 후배 네. 사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정도 참사가 발생했고 주무부처의 장관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장관들이 누가 선뜻 옷 벗겠다고 하겠어요. 아니, 나는 그러면 대통령이랑 안 친하니까 옷 벗으라는 거냐? 친한 사람 안 벗어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네. 이게 공직사회의 기강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대통령과 친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걸 길게 끌고 가면 단순히 이게 이상민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네. 그런 국면이라서 이런 생각을 뭐 저희 당에서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번 이제 참사 예방과 관련해서 안전보다는 너무 마약 소탕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년도 상황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요. 그 전년도에는 구청장이 직접 이 안전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경찰서장이 오고 그럼 밑에 관련 과장들이 쭉 다 옵니다. 네. 근데 올해는 회의가 부구청장으로 격화됐고요. 부구청장이 나오니까 당연히 경찰서장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해당 회의에 나오지 않고 누구를 보냈느냐? 보낸 사람은 여성과장하고 마약과장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용산경찰서의 헬로윈 데이를 대한 입장은 범죄자들이 모여있는데 범죄자를 잡는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약 범죄를 잡는 그 구성으로서의 헬로윈 데이를 본 거지 안 그랬으면 당연히 교통계하고 경비계가 왔어야 되거든요. 네. 교통과 경비과가 안 오므로써 이번 일에서의 군중에 대한 이런 어떤 통제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뭐 마약에 집중했다라기보다는 아예 이쪽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날 그래서 지금 다 용산 앞쪽에 벌었던 대통령실 시위에 대통령 이 앞에서의 시위에 이 경찰서장이 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행안부 장관의 관심사안이 당연히 대통령의 아니겠습니까? 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를 다 담당하고 있는 마당에 경찰서장은
행안부 장관의 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즉 우리가 계속 경고했던 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전 밀렸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수차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경찰들도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있는 소수의 일탈행위나 범죄 행위를 우리가 잡으면 되는 것이지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뭐 특별한 사정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사실 변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격리가 끝나고 어찌 보면 노마스크로 헬로윈을 즐길 수 있는 사실상 첫 번째 네. 그런 거였는데, 그런 면에서 이 안전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을 좀 못했던 게 아닌가 일단 아쉽고요. 네.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저는 뭐 112 신고가 없었다면 그 전까지는 집회 쪽에 우리 기동대를 좀 더 보낼 수 있다, 뭐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112 신고가 들어왔다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상황 파악을 좀 달리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이후의 대응마저도 너무 좀 실망스럽다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이 너무 안일했다. 네. 저는 그 얘기밖에 할 수 이거 없을 것 집회에 가 있었던 그 많은 경찰 병력이 9시가 조금 넘어서 철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지원하지? 서울청에서 뭐 정말 한 개 소대 정도만 네. 이쪽으로 지원 가라라고 지시만 똑바로 내려줬었어도 그러니까 용산서에서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서울청이랑 뭐 진실 공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 그럼 했다면은 거기서 정말 한 개 소대라도 보내주는 그 정도 판단을 한 사람 있었어야 되는데 112 무슨 상황관리관이라는 사람도 자리에 없지, 서울청에 있는 사람은 정작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용산 경찰서에도 기동대가 한 팀이 그냥 남아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직도 이 문제를 검사 입장에서 기소 가능한지 여부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국가의 범죄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국가가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희생자란 말을 쓰지 말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굳이 쓰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법적으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행안부 장관도 보면요, 이분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의율해봤을 때 재난관리법에서 본인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과 못한다. 경찰에 갔다고 뭐 달라졌겠냐. 발뺌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경찰 녹취록이 발견되니까 본인이 유죄가 된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미 유죄가 됐으면 내가 빨리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서 개전의 정을 보이면 형량에서 또 양형에서 도움을 받겠다 생각하고는 증거가 발견되자마자 유죄를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함으로써 형량을 낮추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이 한 20, 30년 동안 살면서 쌓았던 세계관 안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사과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과가 나오지 않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사실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요 지금 대통령을 질책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작은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대통령이 책임을 전혀 안 느끼고 있고 검사처럼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네, 않아요. 네. 유족들 앞에서도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그게 유족들께만 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 전체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한 가지 저도 공감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다들 뭐 사과하지 않습니까? 뭐 무한 책임을 느낀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오세훈 당신이 이거 다 책임져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대통령이나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사과를 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다. 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약간 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참사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이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및 여론 동향 문건을 작성한 게 밝혀지고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습하기 지금 예. 바쁜 상황인데 정권 여론만 신경 쓰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문건을 내용을 보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사고와 연계 조짐을 감지했다. 또 정부 책임론이 부각돼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기시감이 들면서 이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찰에서 지금 사고 수습하고 원인 규명하고 해도 모자랄 시간이 그럼요. 있다는 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얘기대로 하면은 망합니다. 제가 저걸 내용들을 저도 쭉 꼼꼼히 봤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뭐 가짜 뉴스 막 바로 잡아야 된다. 뭐 빨리빨리 유족들 설득해서 뭐 이거 사고를 줄여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기술적인 대응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 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이런 참사 대응할 때 좀 수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 자체. 저 경찰청에서 보고한 내용 자체를 버려버려야 되는 거고 네.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왜 공개가 됩니까? 지금 이런 게 지금 임기 초에 막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인 공직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꼭 바로 잡아야 되는 이슈다. 설렁탕 시키면 설렁탕 나오고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나오는 겁니다. 나온 게 짜장면인데 왜 이걸 가져왔냐라고 경찰을 야단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종합하면 이 문서는 수석급 이상과 행안부 장관, 뭐 국무총리 정도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문서로 공유되는 형태고 저 내용 자체는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주문이 저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대통령실로 인지하지 못하고 우파로 인지하는 거예요. 우파인데 좌파의 동향이 어떤지, 좌파의 대응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를 써갖고 오라니까 그렇게 써갖고 간 거죠. 안 그랬으면 건조하게 썼겠죠. 근데 전형에 건조하지 않은 이유는 주문 자체가 우파 입장에서 좌파, 시민단체, 게다가 또 특정 언론사 같은 거 언론사 TV 프로그램 이름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확히 찝어서 주문을 한 것이고 왜 대통령실을 우파라고 생각하나요? 국민 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 때문에 만들어서 저는 뭐 이건 경찰청 탓할 문제가 아니고 네. 주문한 대통령실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네. 주문차가 맞다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때 아닌 이 검수완박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검찰 셀프 감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요.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단 검수완박법부터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검수완박 논란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스타 장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건 알겠는데 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미디어가 지금 다 여기에 관심이 모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한동훈 장관이 또 한마디 하셨는데요. 자기 정치했다고 보시는 예, 겁니까? 자기 정치한 거죠. 자기 정치한 데다가 이 발언이 더 부적절했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 재난을 검찰에서 못 다루는 것이 문제다라는 문제의식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 시행령 고쳐서 온갖 범죄를 자기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한동훈 장관 본인이 자기가 시행령 고쳐서 국회 입법사항을 다 무시하고 거기 등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가져갈게요 하면서 쇼핑하듯이 좋은 건 쏙쏙 빼먹는 과정에서 대형 재난만 자기들이 안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한 룰은 이미 다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자기들 멋대로 정한 룰 안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온갖 범죄를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서 본인들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든 수사했던 대형 재난을 빼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빼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이고요. 본인들 논리대로 하면 그깟 시행령 또 국무회의 열면 열흘 만에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열흘 만에 또 시행령 고치는 국무회의 열어서 대형 재난을 검사가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지금 우리가 이게 검수완박 가지고 논란을 펼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네. 저는 민주당의 얘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검수완박에서 대형 재난을 애초에 명시적으로 뺀 게 민주당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보고 민주당은 뭘 느껴야 되냐면요.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죄명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뭐는 수사권이 있고 뭐는 없고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그럼 앞으로 무슨 정말 케이스들이 나올 때마다 경찰 못 믿을 때는 검찰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가 팔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네. 이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 차츰차츰 검찰의 수사를 줄이고 경찰로 실제로 하는 수사를 많이 넘기는 형태의 네.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았어야 되는데 네. 검수완박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알겠어요. 거였다.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우리만이라도 지금 이때는 뭐 이걸로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Stay